지난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국 국적자가 그 전해에 비해서 약 14% 증가했습니다. 주말 동안 한인사회에서는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로마린다 대학에서는 뮤지컬 도산이 500여 명의 한인과 현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됐습니다. LA 시의회 10지구 선거에 출사표를 낸 그레이스 유 후보가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배무한 LA 축제재단 이사장, 서영석 LA 평통회장, 남문기 전 LA 한인회장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오는 6월에 실시되는 12지구 보궐선거에는 조니, 애니 조 등 모두 2명의 한인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계열사인 홀푸드마켓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오프라인 식료품점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LA의 1호점이 문을 열 전망입니다. 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박성현 선수가 4타차 선두를 달리던 태국의 아리아 주타누간 선수를 제치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까지 해오던 연합군사훈련을 끝내고 규모를 줄인 새로운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안보 무방비 상태가 우려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임 인사차 다른 야당 대표를 만난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5.18과 탄핵 등의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상견례 자리가 자칫 싸움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일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 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이 됐고 심지어는 사상 처음으로 제주에도 비상조치가 발령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전용 열차를 타고 무려 56시간을 달려 오늘 북한 땅으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FDA is recalling blood pressure medication. Now there is concern over losartan, which are tablets made by Sandoz. Now health officials say the medication. 네, FDA가 블러드 프레셔 메디케이션 혈압약을 또 리콜한다라고 밝힌다라는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발견돼 리콜되는 혈압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는 헤테로텝사가 공급한 경구용, 즉 입으로 먹는 일부 혈압약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소가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를 확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헤테로랩사가 공급한 로살탄 포테시움 알약 제제에서 암을 유발하는 NMBA 독소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FDA는 헤테로랩사에 의해 제조된 인도의 로살탄 혈압약이 함유된 약물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확대했습니다. 이 자발적인 리콜 조치가 발표된 로살탄 계열 혈압약은 한인 의사들도 한인 고혈압 환자들에게 자주 처방하는 혈압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혈압약 리콜 사태는 지난해 7월과 또 지난 1월에 이은 벌써 3번째 혈압약 리콜 사태여서 관련 혈압약을 복용 중인 많은 고혈압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인도의 약물 제조사인 오르도빈도 파르마사의 미국 내 자회사가 발사탄을 원료로 만든 일부 혈압약에서 발암 물질인 NDEA가 허용치 이상 검출돼 해당 업체가 관련 제품을 자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중국의 제약사인 제지앙 화화이사가 제조한 제품에서 역시 발암 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사탄 혈압약 리콜은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해 한국, 미국 등으로까지 번져나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LA에서도 이 발사탄 약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어서 환자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는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번엔 또 로살탄 계열의 혈압약이 리콜 조치돼서 한인 환자들에게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이 시애틀 북쪽인 스케지 카운티의 마운트 버넌 일대 시금치 밭에서 시금치를 따다 $1,5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애틀 지역 한인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인 B씨가 지난주 5번 프리웨이 230번 출구 인근에 있는 시금치 밭에서 시금치를 따다 밭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이 같은 거액의 벌금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B씨를 포함해 한인 여성 4명이 최근 시금치밭에서 야생 시금치를 따다가 주인에게 발각됐는데, 이 시금치밭의 주인이 한인 여성들에게 시금치를 따는 것을 중단하고 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들 여성들은 시금치를 계속 땄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밭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명 가운데 이 검은 쓰레기 봉투 4개에 시금치를 가득 땄던 B씨에게 벌금을 부과한 뒤 시금치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처럼 남의 사유지에서 시금치를 따다 적발될 경우에 다른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는 것에다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자님들이 그레이스 U를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야만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그레이스 U를 위해서 기자님들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레이스 U 10지구 시의원 후보죠. 제가 후보에 대해 말씀 오늘 나눈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한인 어르신들, 우리 단체장 회장님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 모금도 3월 3일 3시 행사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솔직히 처음 뵙는 분들도 몇 명 있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저희 한인타운 포함된 10지구를 한인 정치인이, 한인 시의원이 당선되는 걸 밀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혼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계속 지금 1년 남았어요. 1년 조금 남았지만 우리가 이걸 열심히 잘하면 충분히 제가 톱 2만 아니고요. 저는 3월 3일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고 우리가 그냥 우승에서 50% 플러스 1이면 그냥 3월 3일 2020년에 끝나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뛰어서 내년 3월 3일 2020년에 진짜 큰 파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내년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인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시의원 선거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인사회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한 그레이스 유 후보 후원회는 유 후보가 한인사회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1.5세 차세대 정치 리더라며 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한인타운이 많이 포함된 10지구에서 한인 시의원을 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지역 내 모든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또 행동과 열정을 잃지 않는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 어제 후원회 발대식에는 배무한 LA 축제재단 이사장, 서영석 LA 평통회장, 남문기 전 LA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국 국적자가 지난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3분기 합법 이민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영주권 취득이 5,062명으로 2분기에 4,449명보다 613명 늘어서 13.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17-18 회계연도 1분기부터 3분기에 총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13,669명으로 전체 82만 748명 중에 1.7%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체 영주권 취득자 중 아시아 국적자는 30만 3,768명으로 북아메리카 31만 351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자, 한편 3분기 시민권 취득자는 4,225명으로 1분기 3,613명과 2분기 3,76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 총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11,606명으로 전체 시민권 발급자인 54만 4,475명의 2.1%입니다. 빠른 경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샌프란도 밸리가 유입 인구 증가로 주택 가격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발전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켈 루터란 대학의 경제 리서치 센터는 샌프란도 밸리 지역은 이미 높은 주거비로 인해 젊은 층 인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중산층까지 줄어들면서 향후 지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밸리 지역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4년 3%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4.3%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인접한 벤투라 카운티의 0% 성장률과 비교하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서치 센터는 향후 2년간 이 밸리 지역은 평균 4%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으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샌프란도 밸리의 주택 가격은 크게 올랐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젊은 층과 중산층이 밸리의 경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주변 주택가까지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번호 818인 곳의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대비 9%나 오른 67만 5천 달러로 LA 카운티의 지난 1월 중간 주택 가격이 57만 9,500달러인 것에 비해 약 10만 달러나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는 소매업을 비롯해 숙박업, 교육업, 헬스 서비스 등의 종사자들이 밸리 지역 안에서 적정 가격의 주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중산층이 빠져나가는 소위 중산층 공동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앞으로 LA 시내 요식업 관련 업소들은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됩니다. 즉, 손님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할 경우에만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LA시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LA시 내 식당과 패스트푸드점, 마켓 등 모든 요식업 관련 업소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레스토랑은 다음 달 22일부터 법안이 시행되며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요식업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타운 내 한인업소들도 반가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몇 달 전부터 일회용 빨대를 요청하는 고객에만 주고 있는데 확실히 무조건 제공할 때보다 사용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면서 있으면 무심코 사용하게 되는 만큼 이번 법안 통과는 환경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도우소서 세상이여 함께 외치세. 네, 지난주 금요일 3.1절 100주년 기념일을 맞은 가운데 지난 주말 한인사회 곳곳에서는 관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3.1운동을 재현하는 윌셔길의 퍼레이드는 우천으로 이번 주 토요일로 연기됐지만 그 밖의 행사는 모두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로마린다 대학 철치에서 어제 저녁 6시에 있었던 뮤지컬 도산 공연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모인 한인들과 현지 한인 그리고 현지 외국인 주민 등 500여 명이 운집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 공연을 관람한 한인들은 입을 모아서 서울에서 공연해도 될 만큼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며 감동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랄프 안 선생도 참석해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내과 의사인 김동수 인랜드 한인회 15대 회장은 3.1절 100주년 되는 해를 맞아서 2세들에게 우리의 고귀한 역사와 뿌리를 가르치는데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리라. 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걸어 나온 것이 미국 내 코원 청문회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은 공세를 더 강화했습니다. 누군가를 탄핵하려면 그 전에 미국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탄핵 절차를 담당하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사법방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의회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입니다. To do an impeachment, before you impeach somebody, you have to persuade the American public that it ought to happen. You have to persuade enough of the opposition party voters. 조사 대상 60여 기관과 개인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 금고지기 앨런 와이셀버그도 포함됐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은 모스크바의 트럼프 타워 건설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사적 금전 관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증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선 공화당 이탈표가 현실화됐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저지를 위한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소속 네 번째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CNN은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쳐온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벤츄라와 샌디에고, 얼바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0도, 그 외의 지역은 62도에서 65도고요. 밤 최저 기온은 다이몬바가 46도, 그 외의 지역은 48도에서 51도입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수요일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목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금요일까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화요일 비올 확률은 20에서 70%, 수요일 100%, 목요일 20에서 50%입니다. 비는 이번 주가 지나면 당분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오르내리다가 오는 금요일엔 50도 후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3도, 화요일 67도, 수요일 62도, 금요일 5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강경 매파로 불리우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2차 정상회담 때 하노이를 갔다라고 해서 일각에서 강경한 미국 측의 입장이 전달될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우려가 현실로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노란 봉투를 들고 갔는데 그 노란 봉투에 들어있는 소위 빅딜 문서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그 노란 봉투 속에 있는 문서를 보니까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던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핵화 정의를 두고 북미 양측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견을 보인 가운데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빅딜 내용을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The president kept saying, take what he called the big deal, denuclearization, make the decision, give up th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give up the ballistic missiles.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볼턴 보좌관은 미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회담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한글과 영어로 된 문서를 전달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핵과 탄도미사일만을 비핵화 대상으로 거론했던 미국이 생화학 무기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비핵화의 정의를 모든 대량 살상 무기로 설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이른바 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선 미국의 국익이 보호된 회담이라며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Unless you're prepared to say that it would be better to accept a bad deal than to walk away from no deal, to me that's a success. I don't view it as a failure at all when American national interests are protected.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작년까지 해오던 연합훈련을 끝내고 규모를 줄인 새 연합훈련인 동맹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군은 전력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다. 즉각 훈련을 이전 규모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을 축소한 것이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면서 돈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새 한미연합훈련 동맹의 훈련 기간은 일주일로 기존 키 리졸브의 절반입니다. 규모도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대비태세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또 지휘통신 체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선 안보 공백 우려가 나왔습니다.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대미 협상에 나서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보다 먼저 돈 얘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심지어 취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남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줄었는데도 올해 분담금은 8% 넘게 올라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미 간 연합전력을 유지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압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규모를 줄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는 안보 무방비 상태가 걱정된다라고 비난하고 있고 여당 측에서는 괜찮다, 전혀 이상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가 괜찮니 안 괜찮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수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돈 얘기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도 제기되고 걱정스러운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약 9개월 만에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한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를 되짚어보기 위한 국가안전보장 전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이번 하노이 회담 결과가 매우 아쉽지만 중요한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회담 의제의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부분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한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제재의 틀을 지키는 가운데 기존의 남북이 합의한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도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남북미 사이의 1.5트랙 협의를, 국방부는 3월 남북 군사회담을,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에 나가겠다고 각각 보고했습니다.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며 북미가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미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관련국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와 징용 판결 이후 이어지는 한일 갈등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주요 국가 대사가 대거 교체됩니다. 중국 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 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이른바 4강 외교 대상국의 대사가 대거 교체됩니다. 먼저 주중 대사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무적 중량감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같은 중요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책임있게 조율을 할 인사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복원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 1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현재 일본과 민감한 현안들이 얽혀있는 만큼 과거 근무 경력이 강점으로 인정됐다는 평가입니다. 초계기 갈등과 대북 제재 시각차 등 한일 간 현안을 섬세하게 조율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로 알려진 이석배 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는 총영사로 근무할 당시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협력 등에서 성과를 거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재 주미 대사는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주 유네스코 대사의 현 김동기 주 미국 공사를, 시카고 총영사의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올해 들어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7일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는 국회 안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 없이 회동을 끝낸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며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간 고수해온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구를 접은 겁니다. 여당에 기댈 게 없다. 그리고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결단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달 넘은 공전 끝에 7일부터 국회가 정상 가동됩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국회를 소집한다 안 한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물러선 데는 원내에서 여러 현안을 따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도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하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부의 좌파 독재를 끊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3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을,
한국당은 손혜원 청문회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3월 국회는 문을 열지만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네, 이처럼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 신임 인사차 다른 당 대표들을 찾아가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을 방문해서 이정미 대표와 인사를 나눌 때는 분위기가 좀 싸했습니다. 싸한 것을 넘어서서 거의 설전을 벌이면서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인사할 때는 화기애애했었는데요. 10분 환영사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것도 줄이고 줄였습니다. 그래요? 네. 김경수 지사 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김경수 지사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과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소위 이제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대표님께서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아니 그건 이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네, 많이 같이 해야 될 일 중에 그 사건을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큰 현안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들을 좀 같이 해나가는 이런 야당의 또 협력도 필요하다.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 인사차 다른 당들을 돌아다녔는데 특히 정의당에 가서 이정미 대표와 인사를 나눌 때는 뭐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거의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말싸움하러 간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밝게 인사하고 나왔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제 신임 대표로서 행보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노련한 다른 정치인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주목되는 첫날 일정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위코리아 실리콘밸리 지사의 마이크 홍 지사장이 보내온 실리콘밸리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인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첨단 기업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패션 업체 에버레인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버레인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풀려 판매되고 있는 패션 시장에 반기를 들고 고급 원단과 안전한 공급처, 투명한 원가 공개 등을 내세워 패션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죠. 지난 2017년 매출 1억 3천만 달러, 기업 가치는 2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되는 이 회사는 안젤리나 졸리와 테일러 스위프트, 제시카 알바 등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이 제품을 즐겨 착용하기도 합니다. 2010년 벤처 캐피털에 다니던 마이클 프레이스먼은 우연히 $50짜리 티셔츠의 원가가 7.5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고쳐야 했다는 생각에 에버레인을 창업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원칙은 급진적 투명성입니다. 그는 생산 과정부터 가격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을 고수하고 광고와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기존의 의류업체가 생산 원가의 4배에서 8배로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달리 에버레인은 평균 2배수로 판매 가격을 매겼습니다. 에버레인 웹사이트 박스컷 티드레스의 상품 페이지에는 우리는 고객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구와 함께 진짜 원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만들어졌다는 원산지 표시 문구를 클릭하면 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볼 수 있으며 공장의 위치는 물론 사장의 이력과 직원 수 그리고 근무 환경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프레이스먼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소비자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인지 잘 모른다. 사람들은 점점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가에 따라 판매가도 변동하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가도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값이 오르면 제품값을 올리지만 원자재 값이 떨어졌을 때는 제품값을 내리지 않는다.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버레이는 이러한 패션업계의 관행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슬로우 패션을 신조로 수준 높은 의류 공장을 선별했죠. 의류는 베트남, 가죽 가방은 스페인, 가죽 신발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식이죠. 그리고 웹사이트에 깨끗한 공장 사진과 함께 이 공장과 언제 인연을 맺었는지, 공장장은 어떤 사람인지, 직원 수와 근속기간, 근무 환경 등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품질이 낮은 것은 아니죠. 에버레이는 고품질의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에 충실한 간결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고급 원단을 사용해 양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버레이는 기존의 의류 회사가 아닌 픽사나 구글, 애플의 비즈니스 방식을 모방했습니다. 보통의 의류 회사는 디자이너와 상품 계획팀이 분리되어 있어 디자이너가 컬렉션을 만들면 상품 계획자가 판매 가능한 상품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에버레이는 이를 통합해 디자이너가 고객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실제 제작자가 영화 제작을 총괄하는 픽사의 모델을 따온 것이죠. 또 한 번 출시한 제품은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출시할 때처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반복적으로 수정 작업을 개척 개선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나 자란 마이클 프레이스먼. 그는 애플처럼 스토리텔링이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감에 따라 옷을 만든 뒤 수정하기 위해 고객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또 수정한다. 출시와 수정, 출시 수정. 늘 같은 과정이라는 회사가 바로 에버레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콩이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가 내리고 있는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은 요즘 상당히 비만 그치고 나면 화창한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요즘 맑고 깨끗한 하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공해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 최악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등 또 충북, 충남 지역은 벌써 이 닷새째 초미세먼지 경보가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고 대구, 대전 지역은 나흘.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사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적이 없었던 이 제주도 지역까지 오늘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를 연일 발령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중국 쪽에서의 악영향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서 스스로 하는 이 저감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이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수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 나갑니다. 곧이어 들어온 승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방문이 금지된 겁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체육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공공기관 157곳은 예외입니다. 주차가 안 된다고 차를 안 끌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비상저감 조치로 운행할 수 없는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도 도로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지금 전해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돼서. 공사장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공사 작업을 안 한다든지 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대기질 악화의 한 축으로 지목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원칙 수준의 협력 방안을 벗어나 구체적인 대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한국과 가까운 중국 산둥반도와 동북 지역은 오늘 대기질 지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 먼지들은 결국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환경장관은 대기오염과 전쟁을 벌이느라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옆 나라 때문에 고생하는 한국은 무슨 운명인가 싶기도 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야오닝성의 AQI 대기질 지수가 선양은 276, 단둥은 220을 기록했습니다. 6등급의 대기질 지수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베이징에는 지난 2일 자정부터 오늘 밤 자정까지 스모그 오렌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보름 만에 올 들어 두 번째로 5급 심각한 오염 단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200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해 정상 기준의 13배에 이른 겁니다. 서해와 마주한 산둥반도의 AQI 대기질 지수도 150 이상 4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수도권 징진지와 산둥반도, 동북 지역의 대기오염을 4, 5등급으로 예보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서북 쪽을 역기역자 형태로 에워싼 모양입니다. 5일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보했지만 낮 최고 15도 안팎의 높은 기온과 대기 정체가 문제입니다. 리간제 중국 환경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대기오염과 벌이는 전쟁의 압력은 산과 같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주말 악화됐던 베이징 일대의 스모그는 나아졌지만 산동반도와 동북 지역의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T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참 흥미롭습니다. IT 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들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유명 피아니스트와 협연을 펼치는가 하면 뉴스 진행까지 하는 가상 캐릭터의 활약이 있습니다. 그 소식 알아봤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인 랑랑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가수.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든 홀로그램 캐릭터인데 만장 넘는 공연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 여성 뉴스 앵커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我是由新华社和搜狗公司联合培育的全球首个 AI 合成女主播。我的名字叫辛小芒。 인공지능이 기사를 분석해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몸짓을 골라 소식을 전합니다. 휴식 없이 일할 수 있는 데다 스튜디오와 카메라도 필요 없어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이 가상의 유튜버는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구독자만 250만 명에 이르고 일본 관광 홍보대사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종횡무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상 캐릭터들. 최첨단 IT 기술이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这次除了全息、实时动捕，我们还有一些新的 AR 的技术等等的展现。 세계 시장에서 통할 가상 캐릭터 개발이 한창인 중국은 관련 시장 규모가 4년 뒤에는 수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자녀를 성장시키는 시도에 관해서 이제 부모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작가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런 굴곡과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과 자녀 상담을 이제 하면서 기억나는 부모님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 대학 욕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애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아휴,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보기 가엾고 또 수많은 시험에 또 친구 문제에 거기다가 과중한 학교 공부까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 우리 부모가 좀 도와주고 좀 서포트를 해주면 나중에 커서도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어머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또 가끔 이제 제가 만나는 고등학교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니 우리 애가 뭐 굳이 힘든데 다음 학년에 공부하기 힘든 여러 과목의 AP를 듣게 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AP 과목이 무엇이냐면요. 그 대학교 레벨의 어떤 수업을 고등학교에서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개인차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4개에서 한 12개 정도까지 AP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으면서 A를 받으면 됐지 뭐하러 공부량도 많고 어려운 대학 수업을 굳이 고등학교 때 들어야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수업을 듣기만 한다면 성장과 발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꾸 자신의 실력보다 어려운 수업을 듣고 비록 결과가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또 시도해보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도전의식이 없는 학생들은 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챌린지할 만한 그런 일보다는 좀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시도입니다. 시도를 하기 전에는 그 일이 어렵고 또 이루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결과와 상관없이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꾸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자녀가 또 어릴 때부터 아유, 우리 부모는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아마도 자녀는 성장을 위한 시도보다는 또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면서 갑작스러운 굴곡과 이정표가 표지판이 없는 그런 완만한 길이다라는 나니아 연대기 작가 루이스 말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시도하고 발전하는 길을 부모님들이 잘 가이드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